배움 강추린 한국사 약속의 이름 최승걸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고조선의 성장과 발전 교재는 우리가 23쪽에 있는 그런 내용들 한번 힘차게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조선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200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죠. 그런 국가인데 우리가 이거 1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은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2000년이 되는 그런 그 국가를 1시간 동안 배운다. 우리 후대의 역사가들이라든가 우리들의 책임이 아닌가. 우리들이 너무 찬란했던 우리의 역사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아쉬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쨌거나 우리 이 1시간 동안 그래도 고조선에 대해서 뜨거운 열정과 가슴을 가지고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조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때에 고조선 원래는 말이에요 조선이에요. 조선이에요. 조선인데 삼국유사에서 이 당군왕검이 세운 당군조선과 그 다음에 위만이 왕위를 강탈해가지고 세운 위만조선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고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렇게 이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또 그 조선이라는 국가가 또 이름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는 걸로 또 이제 고조선 이렇게 했는데 어찌됐건 고조선 조선이죠. 조선 건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국했던 그런 부분부터 하나 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건국 언제 건국을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언제 했느냐? BC 2333년 전에 건국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C 2333년 전에 건국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올해를 더하게 되면은 4300년이 훨씬 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반만년이다 하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건국을 했다. 누가 건국을 했느냐? 단군 왕검이 건국을 했죠. 그래서 이 건국 신화가 있어요. 건국 신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한님이 누구예요? 환인이죠. 환인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아들이 환웅입니다. 서자예요. 서자. 우리나라는요 이 건국했던 그런 그 신화를 놓고 보게 되면은 이 멀쩡하게 보통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국가를 건설하고 그런 거 없어요. 좀 핍박받는 사람들, 못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서자예요. 서자. 그래서 이제 내가 좀 서러움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버지 저 이제 오픈할래요. 국가를 좀 오픈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 세계로 내려가거라. 그래서 인간 세계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엇을 줍니까? 이 아들에게 천부인을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교재 그 밑에도 여러분들이 아마 나올 거예요. 천부인 밑에 몇 페이지에 나오죠? 저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군요. 맨 밑에 24쪽에 밑에 천부인을 주었다. 칼, 거울, 구슬을 주었다. 칼, 거울, 구슬을 주었다. 칼, 거울, 구슬을 주었다. 저 여러분들이 이제 구술이 아니라 구술이죠. 구슬을 주었다. 칼은 뭘까요? 청동 검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떤 권위자의 강력한 이미지, 그 다음에 거울이다. 그러면 이제 거울로 이 얼굴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배자들의 전유물이죠. 구슬을 주었다. 이것은 또 뭡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의미를 주은 거죠. 이 막강한 권한을 환웅에게 주었던 것이죠. 자, 주었습니다. 그래서 환웅이 누구를 거느리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운사를 거느리고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람풍이죠. 비우죠. 구름 운이죠. 그러니까 뭐와 관련된 거예요? 얘네들은 농경과 관련돼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했는데 누가 옵니까? 여러분들 호랑이하고 곰탱이가 딱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사람이 되게끔 해주세요. 그래서 마늘하고 그 쑥을 줘가지고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을 견디면은 네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때 슬기슬급한 호랑이는 어흥 하고 나와버리고 미련한 곰탱이가 12월이 있다가 사람으로 변했는데 여자로 변했죠. 그래서 웅녀라고 이름이 붙였습니다. 웅녀.
웅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웅녀하고 환호하고 사이에서 태어난 애가 바로 이제 단군 왕검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이 건국 신화를 놓고 봤을 때 재미있는 것은 웅녀로 딱 됐는데 얘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좋아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간 세상에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곰의 DNA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 좀 못생겼나 봐요. 그래서 남자들이 거들떠도 안 보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AS 해주세요. 그 따지러 간 거죠. 환웅에게. 근데 막 사태자라고 따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돌려가는 그 말로 했던 것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느님, 아이를 갖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고지꽃들을 들고 숲속으로 끌고 가서 바로 아이를 갖게 해줬다. 그리고 이제 떠난 거죠. 네. 예.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게 재밌어요. 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웅녀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단군 왕검이 되는데, 단군 왕검은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이 사람이 어떤 뭐예요? 직책입니다. 직책이에요. 직책의 이름이에요. 큰 칼을 가지고 있다. 왕검, 군이죠. 군, 단에서 뭐를 합니까? 제사 지내죠. 그래서 제사장과 그 다음에 왕노릇을 동시에 둘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재정일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재정일치. 근데 이 재정일치가 하나도 신기한 것은 아닌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거의 모든 국가들은 다 재정일치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왕권이 모였기 때문에 내가 혼자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네가 왕노릇 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왕권의 존엄함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재정일치 사회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발전을 하는데 고조선의 영역을 한번 놓고 볼게요. 고조선의 영역을 딱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고조선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요. 그래서 요령 지방을 포함을 하면서 한반도 북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약간 여기 이제 지도가 이제 나와 있지만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약간의 지도를 넣고 봤을 때 조그맣게 그릴게요. 조금 있다가 또 지도 나오니까 대충 우리나라 지도를 큰대 충성충 대충 그래도 잘 그려요. 자, 이거 잘 놓고 보세요. 잘 놓고 보시는데 요령은 뭐고 한반도 북부를 빼먹었네. 북부 한반도다. 그럼 요령은 뭐고 북부는 뭐냐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강이 하나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강을 요강이라고 불러요. 중국 그래서 강 하자를 써가지고 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 동네를 바로 요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국 애들은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요하를 뭐라고 하면 랴오허라고 하는 랴오허. 그래서 요강의 동쪽이다 해서 여기를 요동지방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요서지방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시겠죠? 요동, 요서. 그럼 요 동네 다 먹고 한반도 북부까지 이렇게 먹었다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영토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으면 무엇으로 알 수가 있느냐? 지배층이 이제 죽으면 이제 묻히잖아요. 그 묻힌 고인돌을 딱 가보니까 북방식 고인돌을 가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미송리식 토기가 나오게 되고 미송리식 토기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거친 무늬 거울이 나타나죠. 청동기를 기반으로 하니까. 그럼 이 지배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청동기를 기반으로 했으니까 비파형 동검이 나타나게 되더라. 이것의 분포도를 놓고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해서 결국에는 이 당시에 중국이 분열기였거든요. 분열기였습니다. 주나라가 이제 막 저기를 하고 슬슬 망해지고 이제 봉건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춘추 전국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이 춘추 전국 시대 중에 하나인 제국 중에 하나인 연나라하고 대립을 해요. 또 주나라가 망하고 나니까 연나라도 이제 내가 왕이야 해서 왕이라고 딱 호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과 인접해 있는 고조선도 네가 왕이야? 그럼 나도 왕이야. 미투. 나도 왕이야. 딱 해버린 거죠. 그래서 대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쟤네들 더 커버리기 전에 어떻게 하라? 쟤네들을 처부시러 가겠다. 화가 나가지고 고조선이
청소를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막 말리는 거야. 아,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고. 싸울 때가 아니라. 알았어. 내가 오늘은 성들 죽이고 참는다. 그만큼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행사했다. 중국 애들 입장에서 볼 때 고조선은 굉장히 거칠고 싸움 좋아하고 승질 안 좋고 그렇게 고조선 사람들을 바라봤다라고 얘기를 해요. 연하고 대립할 정도로. 자,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누가 통일합니까? 진나라가 통일을 하죠. 춘추 전국 시대 때에 중국도 철기가 들어와요. 자, 그러면 그런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진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다가 이제 유목민족하고 구분을, 경계를 세우기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만리장성을 건설했다. 특히 만리장성은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딱 했어요.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있던 옆나라 애들도 뭐 일리 항복하고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은 또 뭐 이쪽으로도 오고, 막 이렇게 중국 애들이 이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자라는 중국 사람이 나오는데, 이 기자도 여러분들이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은 기자, 중국 사람 기자가 우리나라 세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기자가 과연 실존 인물이냐? 아닐 것이다. 기자가 어느 벼슬의 직책의 이름일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찌됐건 진나라가 춘추 전국을 통일하면서 고조선은 더욱더 어떻게 되더라? 더 커지게 되더라. 많은 인구가 이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야호 신난다. 그러면서 철기가 슬슬슬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들어옵니까? 여러분들, 위만이란 사람도 인구들을 1000명 이상의 인구들을 쫙 이끌고 우리나라로 귀순을 해요. 아, 그래? 너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변방을 지키는 그 벼슬을 딱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위만이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왼수로 갚죠. 왼수로 딱 갖고가지고 군사를 이끌고 당시의 왕이었던 이 준이 오빠, 이 준왕을 몰아내고 지가 임금이 딱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위만 조선이라고 불러요. 이때가 BC 194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BC 194년 2300년 2000년 동안 당군의 후손들이 한 거죠. 자, 그럼 이 위만은 강력한 고조선의 이런 어떤 경제적인 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원적인 그런 것들을 딱 이용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게 되는 거죠. 한편 이 망했던 준이 오빠들은 자기의 세력들을 이끌고 어떻게 합니까? 이쪽 한반도 남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남쪽에 누가 있느냐? 진국이 있었어요. 진국으로 딱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국가들의 어떤 세력 형성에 준이 오빠, 이 준이는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위만이 집권을 하는데, 이 위만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냐면 강력한 철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위만으로 인해서 고조선의 철기가 엄청나게 번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만이 벌써 이름이 거만하죠. 요 남쪽에 이제 진나라가 이제 발전을 막 했잖아요. 발전을 막 하고, 여기에는 이제 요거 진국이에요. 진국. 여기도 이제 진나라인데 이름은 똑같은데 다른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중국의 진시황제가 세운 진나라가 곧 망하고 한나라가 딱 들어와요. 그러면서 교역을 막 하려고 합니다. 교역을. 그래서 고조선이 중간에 있잖아요. 이 중간에서 교역을 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중개무역이라고 부르죠. 근데 직접 교육하면 더 쌀 텐데 고조선이 딱 가로막고서 중개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펼칩니다. 그래서 서로가 불만이 있어. 그래서 좀 조정을 해줄 것을 얘기하는데 고조선이 딱 한사코 노 해버리죠. 싫어. 딱 해버리죠. 그래서 한나라가 안 되겠다 하면서 불편한 어떤 심기를 드러나니까 이 고조선이 누구하고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흉노하고 손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흉노하고 손을 잡으려는. 얘네랑 손을 잡으면 큰일 나잖아요. 한나라 역시 한무제 때, 이 정말 무식한 임금이 이 무제 때 흉노를 정벌하기 위해서 뭐를 했어요? 비단길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고조선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고조선을 쳐들고 가요. 그래서 1년여 동안 한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마지막인 우거왕이 망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고조선의 멸망, 안타깝지만 멸망을 딱 놓고 보게 되면은 BC 108년도에 한나라 누구? 무제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라. 실은 말이죠, 여러분들. 이 한무제는요, 한나라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임금이에요. 어마어마한 임금이죠. 뭐 비단길도 뭐 만들고, 그 다음에 소금과 철 전매 제도도 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뭡니까? 이때의 중국의 어마어마한 역사서에 모두 나오는 겁니까? 사마천의 사기라는 역사책도 나오게 되고,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한나라의 영토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4개의 군현을 설치해요. 그래서 4개의 군현, 한사군, 낭랑, 대방, 임둔, 현도에 한사군을 설치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 한사군 가운데서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한사군이 낭랑군이었어요. 이 낭랑군이 313년 미천왕 때에 망하게 되는데, 여기를 딱 놓고 봤을 때 약 400여 년 동안 우리나라 이 지역은 중국 세력들이 잔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어요. 자, 그럼 그러한 내용들을 교재를 한번 꼼꼼히 짚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3쪽에 보게 되면 당군조선, 전기고조선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거기 1번에 BC 3세기 정도 되게 되면 부왕, 준왕 등 강력한 왕이 등장을 한다라고 나오는데, 부왕, 준왕 등의 강력한 왕들, 왕이라는 호칭을 얘들 썼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연나라가 쓰니까 우리도 같이 덩따라 쓴 거예요. 특히 부왕 때부터. 이게 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왕이 세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겠지만은 이렇게 왕위를 세습을 했다, 특히 부자 상속을 했다라는 거는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에 들어가면서 왕들이 꼭 해야 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이것을 훨씬 앞서서 고조선이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권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꼭 알아두세요. 거기 이제 뭐 연나라 징계의 침략으로 뭐 상실하고 대동강 지역으로 이동도 했다. 그러니까 연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위만조선 BC 2세기 경계에 위만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준호는 내 동생 이름인데, 준이 옛날에 어릴 때 준이라고 불러서 그랬는데, 준왕을 몰아내고 축출하고 결국에 자기가 임금이 됐다. BC 194년도에 어찌됐건 위만조선의 등장은, 자, 우리 이 지역에 철기가 확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근데 중개무역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흉노와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가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108년도에 한나라 무제가 침략을 해서 결국에 망한다. 낭랑, 임둔, 진번, 형도, 그런데 옛날에는 대방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지금 거기에 나와 있는 진번이에요. 진번. 어쨌든 4개의 군현의 이름이 그렇다라고 모르는데, 제일 마지막에 있었던 군현은 뭐였다? 낭랑군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조선의 세력 범위 한번 볼게요. 여기 랴오허 나오죠. 랴오허를 중국의 문헌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냐면 폐수라고 등장을 해요. 폐수. 이 폐수가 바로 랴오허다, 즉 요강이다라는 거예요. 요강. 이거 알아두세요. 이 폐수 어쩌고저쩌고 하는 지문 나오면 랴오허 그렇구나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세력 범위를 알 수가 있는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비파형 동거, 미송유 십토기, 그 다음에 거칠무늬 거울이다.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을 했고, 위만조선으로 인해서 철기 문화가 확산이 됐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예제는 조금 이따가 푸시도록 하시고, 몇 번째 24쪽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 중요한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세력범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중심지가 이 고조선의 중심지 잠깐 한번 볼게요. 지도 놓고 볼게요. 이 중심지가 대동강 중심선이에요. 대동강은 어디냐면 여기 평양이에요. 평양. 자,
여기 이제 제가 또 한 번의 지도를 한번 놓고 볼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일제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제 시대 때에 이제 식민 지배를 하게 되면서 식민사관을 많이 심어놨죠. 그래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합니까? 얘네들이 일부러 더 어떻게 해요? 더 축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도 그릴 때에 잘 그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여기 이제 한번 이렇게 나왔다 쑥 들어간 데 있죠. 이 부분이 있죠. 여기 이제 강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살짝 들어간 데 있죠. 여기도 강이 하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강이 청천강이에요. 청천강, 청천리버. 아래에 있는 강이 대동강이에요. 대동강이에요. 북한 지역은 평야가 없어요. 그런데 대동강 지역에만 평야가 지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압록강이고요. 압록강이고요. 이 두 지명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래 요령 지방 요쪽이 중심지였는데 이쪽으로 옮겼다라는 것은 일제의 주장이다라는 거죠. 고조선이 그만큼 중국에 밀려서 이만큼까지 밀려 들어왔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령 중심설, 여기에 중심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주장이고 우리는 이동설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학계에서는 어떤 쪽에 무게를 주고 하고 있느냐? 요령 중심설, 북한의 학계에 그 중심을 주고 우리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발전과정 요약은 여러분들 거기 쭉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 사회, 고조선 사회가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냐면 8조법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8조법. 8조, 금법, 뭐 8조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8조법을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8조법, 여기 나와있는 8조법, 법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 8조법 중에 5개 조는 전해지지 않습니다. 3개의 조만 나와 있다. 3개의 조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 측 문헌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 측 문헌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 8조법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죽인다. 즉, 살해하면은 뭐 한다? 사형이다라는 거죠. 사형이다. 바로 죽인다. 자, 그 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갚는다. 용서받으려면 돈 내야 된다. 즉, 상해를 입힌 사람은 곡식으로 갚거나 돈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 절도죠. 절도를 하는 사람은 노비로 삼는다.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굉장히 국가가 중요시 여기는 그런 죄죠, 죄. 예. 그럼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왜 생겼느냐, 이것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볼게요. 사형을 처한다. 살해한 사람은 사형을 처한다. 즉 노동력을 중시했다. 생명을 중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이념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홍익인간. 왜 이롭게 할까요? 인간들이 오랫동안 잘 살아줘야 돼요. 건강하게. 이 사람들이 곧 군사력이고 곧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노동력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곡식으로 갚는다. 농경을 중시했구나. 돈으로 갚는다 했기 때문에 화폐를 사용했구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도전이 중국의 화폐냐 아니냐라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절도, 노비로 삼는다. 계급사회였구나 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문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서지리지에 나타나져 있다라는 거고요. 이 고조선의 이야기, 건국신화가 제일 먼저 실린 우리나라 역사책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은 삼국사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김부식의 삼국사기. 자, 근데 삼국사기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삼국사기는 어떤 사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대주의적인 사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거슬리는 것들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삼국유사에서 고려 후기 충렬왕 때 지어진 삼국유사, 일련의 삼국유사에서는 건국신화가 들어가져 있다. 그래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국신화, 어떤 책이 가장 오래되어 있느냐? 그럼 삼국유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 외에도 뭐 제왕옹기, 세종실록, 지리지 등등등등등등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삼국유사다. 자, 당군 왕검의 신화 내용, 선민사상이 있었고요. 선민사상, 뭐예요?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뭐 환인도 등장하고 환웅도 등장하고 그렇죠? 그러면 이 곰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당군왕검이 나타나는데 이 어찌됐건 환웅과 환인의 아니 환웅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환웅과 웅녀의 결합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 의미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 무엇으로 볼까요? 자, 이건 하느님이잖아요. 하느님. 하늘에서 온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얘도 신이잖아요. 그렇죠? 하늘을 섬기는 부족하고 곰을 섬기는 부족하고 즉 애니미즘과 토테미즘 요 두 부족 간에 연합을 해서 탄생한 국가가 고조선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쭉 나와져 있고, 자, 농경사의 풍백, 우사, 운사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재정일치도 설명해 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2000년이 넘는 우리나라의 가장 강력했던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여기에서 오늘 강의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저도 안타까움을 가져요. 여러분들 이제 시험 보는 게 중요하니까 이 강의가 뭐 그냥 교양 강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요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네, 설명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제 시험에 꼭 나오는 예제 두 문제밖에 없어요. 자 잠깐 버튼 누르시고 한 2분이면 푸실 거예요. 푸셨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페이지에 있는 예제 첫 번째 고조선의 발전 과정은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가는 것이에요.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단골 메뉴예요. 요령 지방을 중심으로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지역을 통치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네, 진국의 여러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중개무역을 하며 이익을 얻어가 누가 했습니까? 위만조선에서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위만이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한 나라의 침략으로 왕검성이 함락되었다. 이 중개무역을 하니까 그렇죠. 그럼 맨 처음에 뭘까요? 기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만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디귿이죠. 근데 중개무역해야 되잖아요. 니은이죠. 그 다음에 왕검성 함락, 리을이죠. 그래서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리을. 기역, 디귿, 니은, 리을. 있습니까? 네. 정답 4번. 4번 정답.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음 글에 그의 등장으로 인한 고조선의 변화된 모습은 이 국공모 문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연지역에서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으로 넘어온 그에게 연나라는 이제 못 살게 되니까 진나라한테 망하고 이제 일부는 흉노로 가고 일부는 우리나라 쪽으로 온다라고 했죠. 그에게 준왕은 서쪽에 변방을 지키도록 하였다. 얼마 후 그는 준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다. 준왕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러나 이 준왕 때문에 우리 한반도 지역 남부 지역의 문화가 좀 더 발전을 했겠죠. 예, 항상 모든 것이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철기 문화가 확산되었다. 네, 그렇고요. 민무리 토기가 등장을 합니까? 무슨 민무리 토기? 어떤 민무리 토기가 등장을 해요? 민무리 토기. 여러분들, 민무리 토기는 신석기시에도 등장하는 토기인데 8조법의 조항이 60여 개로 증가했다. 자, 여기에 나는 60여 개로 증가하는 데는 한사군 때였어요. 한사군 때였어요. 여러 부족들을 통합한 기자조선이 성립되었다. 훨씬 전 이제 위만 나오기 전이죠. 특정 동물을 자기 부족의 수호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이건 신석기 시대 때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가 몇 번? 1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조선의 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고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중국에서 하는 그 뭐가 있습니까? 그 동북공정이 있잖아요. 동북공정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이 동북공정에서 고조선을 중국의 제후국의 하나로 지네나라 역사로 편입을 시켜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연구가 최근에 나왔어요. 자, 바로 무엇이냐? 고조선에서 비롯된 고조선에서 사용했던 옛날 고어들이 있어요. 고어들. 그 고어들을 몇 가지를 놓고 딱 봐가지고 이것이 과연 주변에 어느 나라에서 사용하는 말하고 많이 그 동질성을 보이느냐 봤더니 우리나라하고 가장 많은 언어가 닮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조선의 동북공정으로 해서 고조선을 중국 애들이 자기네 걸로 이렇게 만들었던 그 왜곡했던 그 역사가 터무니없다라는 것이 나타났어요. 제가 이런 얘기 시험 문제 안 나오는데 선생님 저런 거 왜 주시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기출문제 풀이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몇 년도인가요? 2014년도인가요? 언젠가? 그때의 경남 지방에서 발굴된 유적, 그러니까 경남이 가야 지방인데 거기에서 발굴된 유적을 딱 보니까 백제에서 사용됐던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것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2014년도에 발굴이 됐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문제에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도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뭐 찾아가지고 열심히 하라는 얘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세요. 그냥 제 얘기 기울이세요.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냥 머릿속에 쑥 들어오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다른 사람은 틀려도 여러분들은 맞는다는 얘기죠. 자, 다음 시간에는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주변에 여러 개의 국가들이 생겨납니다. 그 여러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또 힘차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